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B형 홀수형 17번 문제 해석 및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행렬 진입판정 문제로서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봤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식이, 행렬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AB 더하기 A제곱 B가 2다. 이 식은 사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봤을 식이고 이따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는 잠시 후에 써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은 사실 조금 생소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1번 식은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자마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식, 2번 식 보겠습니다. 자, 1번 식은 우선 보면 공통 행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A도 공통 행렬이고 B도 공통 행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원래는 사실 보통 공통 행렬이 하나짜리를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A도 공통 행렬, B도 공통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어떤 애를 공통 행렬로 뽑아냈을 때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쉬울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써보겠습니다. 써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A만 공통 행렬로 바라보면, 자, A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순서를 좀 주의해줘야 돼요. 앞에서 묶어냈는지 뒤에서 묶어냈는지 행렬은 곱셈의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A를 앞쪽에서 내가 묶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B하고 A, B가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A만을 공통 행렬로 바라본 거예요, 얘는.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는 그쵸, B를, 그죠? B를 공통 행렬로 바라보게 되면 B는 주의해야 되겠지? 어느 쪽에서? 뒤쪽에서 묶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A 제곱. 이 단위 행렬이다. 라고 해서 B만을 우리가 공통 행렬로 바라볼 수 있다. 혹은 A도 공통이고 사실 B도 공통이기 때문에 A, B를 공통 행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서를 우리가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A는 앞에 있고 B는 뒤에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쪽에 있다라고 봐도 문제가 없어요. 무리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A, B 이렇게 묶어내겠다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해서 A, B를 통으로 공통 행렬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우리가 묶어내주면 저희는 단위 행렬만 남겠고 얘는 A가 남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3번을 우리가 많이 뽑아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많이 뽑아냈을 것 같은데 1번, 2번도 분명히 의미는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사실 1번식 같은 경우는 항상 세트로 많이 나오는 게, 많이 물어보는 게 결국 뭐냐면, 여기도 사실 너무 전형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쵸, 역행렬의 존부입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니. 두 번째는 그쵸, 같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곱셈의 교환 법칙. 이게 얘네들이랑 항상 세트로 보통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 1번식에서는 정리해서 써보자면 역행렬의 존부, 현재 여부를 묻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행렬의 곱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하지 않지만 역행렬은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행렬의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행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행렬이 나오면 항상 뭘 물어볼 수밖에 없겠어요. 얘네가 곱셈 교환 법칙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게 된다는 거죠. 항상 세트로. 이 1번식에서는 이런 애들이 항상 떠올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행렬의 존부를 묻는다. 예를 들어 A의 역행렬의 존부를 만약에 묻는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1번식을 갖다가 써야 되겠고, 그쵸? B, 행렬 B에 우리가 역행렬의 존부를 묻는다고 하면 2번식을, 그렇죠? A, B를 만약에 역행렬이 있니?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3번식을 갖다 쓴다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번 문제, 기억번 조건은 사실 보자마자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자, 기억의 보기는 당연히 몇 번? 역행렬의 존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결국 B와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단위 행렬 꼴, 단위 행렬 꼴이라는 건 뭐니? 이런 실수 배해준 단위 행렬이죠. 자, 이러한 괄호 행렬이 존재를 하니? 라고 묻는 거거든. 물론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애 혹은 이런 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너는 당연히 뭐 어떤 식을 짜다 뽑았겠어? 그쵸? 2번 식을 갖다 뽑았겠지. 자, 결국 2번 식에 의해서, 그죠? 2번 식에 의해서 B의 역행렬은 뭐로서 존재한다? A 플러스 A의 제곱으로서 존재한다.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기억. 해결됐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트로 A 역행렬도 한번 해보자. A 역행렬은 뭐가 되죠? B 플러스 A, B가 되죠.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1번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B의 역행렬과 A의 역행렬을 우리가 찾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도 하나 생각해낼 수 있냐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B 역행렬, A의 역행렬이 저러하다 보니 A의 역행렬과 B의 역행렬이 뭐한다? 있다. 존재한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존재 여부를 존재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기억됐죠? 그래서 B의 역행렬 존재. 선생님이 굉장히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건 뭐야? B를 공통행렬로 이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사실 성립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넘어갈게요. 니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고 그 다음은 곱셈의 교환법칙을 묻고 있죠. 항상 세트라고 했어. 왜? 역행렬은 가장 대표적으로 곱셈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는 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 이 세 가지 식 중에서 사실 누구를 가지고 해도 교환법칙은 성립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식을 가지고 해야 제일 편할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자, 우선 결론을 선생님이 먼저 말하자면 3번식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이 3번식을 쫓아가 볼게요. 자, 그럼 얘네는 A, B의 역행렬이 얘다. 혹은 얘의 역행렬이 A, B다. 이 때문에 우리가 뭐, E 플러스 A, A, B를 계산을 하나, 아니면 A, B, E 플러스 A를 계산을 하나, 뭐가 나와야 한다. 단위행렬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 이쪽은 별로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왜? 나는 교환법칙의 성립 여부를 묻고 있는 거지 지금 얘는 역행렬을 묻는 건 아니란 말이야. 즉 얘네가 곱해서 단위행렬이 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버려도 된다고. 결국 너네는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봐주면 된다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 자, 그럼 AB 플러스, 자, 우선 이렇게 쓸게요. A, A, B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요. AB 플러스 AB, A죠. 그래서 A, B가 뭐가 됩니까? 그쵸? 이항을 해버리면 영역 계산이 돼버리고 남는 식은 결국 뭐만 남는다? AAB가 ABA다. 자, 우리가 얻어내고 싶은 결론은 뭐죠? AB는 BA다 라는 결론이 얻어내고 싶은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서 AB는 BA다 라고 넘어가 보자는 거지. 이게 넘어가고 싶다면 나는 뭘 보여주면 될까요? 여기서 이 식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거든. 나의 결론은 여기거든. A, B는 BA다. 여기가 필요한 거라서 결국 A라고 하는 행렬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행렬에서 A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건 그쵸. 역행렬을 곱해야겠지. 물론 앞쪽에다가요. 이제 나눗셈의 개념인 건데 사실 우리가 그런 다항식의 계산에 있어서는 나눗셈의 계산으로 볼 수 있는데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행렬 개념을 떠올려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 역행렬을 곱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존재한다 라는 보장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뭘 해야 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 뭐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AD-BC가 0이 아니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미 뭐 여기 보이나? A의 역행렬은 이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였어? 어쨌든 존재한다는 게 사실 얘는 중요해. 뭐다까지는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A의 역행렬은 있다.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연산을 해주는데 무리가 없죠. 그래서 얘는 내가 얻어낸 건 여기였지만 A 역행렬이 존재함으로써 A 역행렬을 곱했더니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우리가 만약에 못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을 못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얘네는 넘어갈 수가 없어. 그쵸?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얘들 명대 중에 아마 하나였을 거예요. 그쵸? 무조건적으로 참인 건 아니다. 어떤 가정이 있을 때에만 참이다. A의 역행렬이 있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만 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3번이 아니라 혹은 1번, 2번으로 분명히 푼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혹시나 1번을 한번 해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결국 교환법칙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겠어? 1번을 보자면 얘나 혹은 자리를 바꿔주세요. 교환법칙. 얘나 어떻다? 같다. 얘가 역시나 단위행렬이라는 거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지. 현재 열심히 계산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AB, A제곱, 뭐 AAB라고 쓸게요. AAB. 얘는 BA, ABA. 여러분 이거 아마 계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얘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3번을 뽑아줘야 하고 이런 1번 혹은 2번을 뽑아서 선택한 친구들은 조금 계산을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 니은도 3이라는 결론이 왔는데 사실 니은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일 수밖에 없죠. 원래 잘 성립하지 않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그죠? 곱셈의 교환 법칙이 이제는 성립을 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얘네를 마구 써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얘 마구 써먹어도 되고, 혹시나 우리가 이제 디귿번을 풀긴 할 건데, 디귿번을 푸는 데 있어서, 물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도 쓰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 혹은 니은, 이런 보기 조건들에서 얻어낸 추가적인 조건들도, 혹은 이런 것들요. 얘네가 역행렬이 이것이다. 얘네 역행렬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추가적인 조건들도 우리가 이제는 마구마구 활용을 해도 된다는 거지. 특히 얘가 중요하죠, 사실. 그치? 우리가 교환법칙,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보시면 좀 차수가 높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단위행렬은 0행렬이다. 이것이 참이니가 질문이에요. 자, 얘네가 참인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자, 1번 조건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걸 거의 얘기하면 다 한 거예요. 1번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 그쵸? 그리고 2번 조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이 주어진 내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요 명제와 그 다음에 얘네, 이 조건식들을 어떻게 잘 연립해서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돼요. 좀 이 두 가지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것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해볼게요. 1번에서는 뭐 우리가 알아낼 만큼 다 알아내는 것 같고 2번을 조금 생각해보면 뭐 2번은 별 뜻 없이 뭐 a-2의 뭐 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는 이쪽에다 쓸게요. 왼쪽에. 자, 마이너스 b제곱이다. 결국 이제 어떤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에 대해서 혹은 b에 대해서 각각 2차식이네요. 그리고 1번식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별거 없죠. 아까 우리가 다 이미 봤죠. 1번, 2번, 3번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얘네에 대해서 해석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 1번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 좀 활용을 해보자면 우리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A, B는 BA다 라고 하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알아낼 수 있는 애들이 좀 많아지죠. 자, 뭐가 많아지냐면 우리가 쓰기 아주 좋은 것들. 예를 들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든지 곱셈 공식 혹은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떨 때?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활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구 활용해줘도 돼. 그럼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쓰시면 돼요. 뭐 인수분해도 다 해주시고 A 이 안에 보시면 돼요. 요 안에 있는 애를 쓰는 중이에요. A-2 A 전체 제곱이다 이거죠. 플러스 2는 단위행렬이다. 그럼 좀 보일까? 이제 우선 1번 이 조건식과 이 조건이랑 2번식만 봐도 조금 힌트가 보일 것 같아요. A-2랑 자, A-2랑 A-2가 있구나. 이런 게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식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잔 말이죠. 자, 우리 아까 1번식은 이런 세 가지 케이스로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여기선 좋을 것 같냐면 그쵸, 3번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 여기 2 플러스 A 보이죠? A 플러스 2 보이나요? 여기도 A 보이죠? 여기도 A 보이죠? 얘는 결국 1번에서 3번식을 갖다 내가 써줘야 될 것 같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3번식을 갖다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2 플러스 A, A, B가
단위행렬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여기 A 플러스 E 이 부분이랑 여기도 A 플러스 E 여기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야? 이 두 식을 비교해봤을 때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어? 그치? 얘는 제곱이거든 결국. 그럼 얘네도 우리가 차수를 높여줄 수가 있겠죠. 사실 차수를 높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차수를 낮추는 게 힘들지. 그죠? 그리고 차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물론 이것도 2제곱인데 그냥 2라고 쓸게요. 차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각각의 제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니?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교환 법칙 때문에 마구마구 성립이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네는 그냥 각각 이렇게 제곱해 주셔도 무리가 없죠. 그럼 이제 거의 다 해결됐잖아. 자, 2 플러스 a제곱, a제곱. 이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결국 뭐냐면 이 디귿과 같은 경우는 결국 두 가지 식을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잘 연립을 해서 결국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요 식이 나오겠느냐가 사실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립. 우리 10가에서 배우죠. 10가. 고등수학 상에서 연립방정식 컨셉을 우리가 배운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행렬에서도 어떤 것들을 너희가 많이 봤을 거냐면 1차식이랑 2차식 연립 이런 건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2다. 그리고 뭐 a제곱 플러스 b 어쩌고는 2다. 이런 걸 보잔 말이죠. 그럼 이건 1차식, 2차식이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컨셉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뭔가 A에 대한 어떤 식 혹은 B만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적용해 나간다는 건데 여기서도 결국 비슷한 컨셉으로 가요. 근데 우리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차수가 좀 높다는 거지. 얘는 1차, 2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1차, 2차였는데 얘는 좀 많이 차수가 높죠? 그죠? 여기도 좀 제곱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연산을 해주면 돼요. 마무리를 합시다. 결국 나는 A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A. 이것은 A에 관한 식. 그럼 다시 거꾸로 말하자면 뭐야? B는 없는 식이야. 행렬 A만 남아있는 거니까. 즉, 그럼 일종의 B가 소거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단순하게 말해서. 그럼 여기도 다행스럽게 B제곱, B제곱. 차수도 같고 좋네요. 활용을 하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번식과 2번식에서. 그쵸? 2번식을 1번식에 대입한 컨셉으로 가져가야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B는 사라져버리면서 소거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A에 대한 어떠한 행렬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마무리해볼게요. 그럼 결국 이 식에 우리가 대입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2 플러스 A의 제곱, B제곱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잘 보고 마이너스 앞에다 붙여줄게요.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행렬. 됐을까? 자, 그럼 이제 참거짓을 판단해주세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였어? 얘가 참이니 거짓이니의 문제였던 거지?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식, 내가 얻어낸 식은 이거. 내가 판단하고 싶은 식은 요거. 결국 뭐예요? 똑같은 식이죠. 얘는 막 순서가 좀 뒤죽박죽 돼 있지? a제곱. 얘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살짝 쓸게요. 얘는 굳이 내가 한번 써보자면 a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니까 얘는 그냥 이쪽에다 마이너스를 쓸게요. 좀 통일성 있게. 결국 이런 식인 거죠.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비교하라는 거잖아. 참이니 거짓이니? 그치,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지만 아무 상관없다고. 응? 아무 상관없다고. 트루라고. 참이라고. 됐을까? 자, 결국 디귿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결국 B에 대한 행렬식과 B에 대한 행렬식, 두 행렬식을 일종의 연립하는 것인데, 그죠? 연립하는 것인데,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형태상의 공통점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A 플러스 2가 여기 있다. A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다. 이런 정도는 좀 찾아야 우리가 어떻게 얘네를 연립해야 될지가 보이겠죠. 왜냐면 이건 차수가 조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바로 어떻게 해야지 이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우선 형태상의 통일성을 선생님 좀 찾고, 그죠? 세모 동그라미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얘네는 A에 대한 행렬식이기 때문에 B는 사라져야 되는 거. 그럼 나의 목적이 이제 B를 없애야 되겠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B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B 대신에 어떤 A에 대한 행렬식을 넣어줘야겠구나. 근데 어떤 쪽으로 대입을 할지가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방향이 낫겠죠. 얘가 심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얘에서 B제곱을 여기다 대입하기에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니까 이 방향이 훨씬 더 심플할 것 같죠. 결국 대입을 하면 A에 대한 행렬식으로 나왔는데 그럼 이제 비교죠. 내가 판단하고 싶은 요식과 내가 구해낸 요식을 비교해보니 딱 맞아떨어지게 똑같은 식이더라. 왜? 이러한 교환법칙,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줬기 때문에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이것은 참이다. 이건 뭐야? 식과 연립방정식 컨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건 많이 봤을 거라고. 그죠? 근데 그것보다 차수가 높기 때문에 사실 연립이 조금 까다로운 거지 이런 큰 컨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렬할 때 어떤 문제집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봤을 문제들이에요. 그죠? 사실 이것들은 이제 행렬의 진입판정 문제는 여러분들이 워낙 좀 어려워도 하고 꼭 나오기도 하는 문제여서 많이들 봤을 텐데 사실 큰 개념들은 똑같아요. 기억류는 사실 워낙 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히 나올 법한 문제들이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얘는 뭐가 문제였던 거야? 그죠? 이 선택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거야. 선택을 어떤 걸 해야 우리가 이것들을 찾아내기가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 풀 때는 이걸 찾아냈죠. 2번식은. 니은 풀 때는 3번식을 찾아냈고요. 그죠? 3번식은. 또 디귿 풀 때도 우리가 결국 3번식을 썼고. 어쨌든 기억 니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선택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고. 디귿은 우리가 연립방정식 컨셉으로 가져가서 결국 B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